당신이 드라마 촬영장에선 엑스트라라고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몸 전체를 스캔하겠습니다. 하루치 출연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앞으로 어떤 영화에서든 저희 마음대로 동의 없이 추가 비용 없이 쓰겠습니다. 평생이요. 당신이라면 이 자리에서 순순히 서명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건 2023년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배우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진짜로 올린 조항이었습니다. 배우 노조의 수석 협상가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엑스트라를 스캔해 하루치 임금만 주고 그 이미지를 영원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동의도 추가 보상도 없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할리우드의 배우와 작가들은 63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카메라 앞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건 임금이 아니라 내가 나로 남을 권리였습니다. 할리우드에는 두 개의 큰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배우들의 조합, SAG-AFTRA, 작가들의 조합, WGA, 그리고 이 둘과 마주 앉는 제작사들의 연합, MFTP. MFTP에는 디즈니,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같은 이름들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을과 을이 뭉쳐서 갑들의 연합과 협상하는 구조입니다. 배우 노조의 위원장은 프렌 드레셔. 한국에는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90년대 인기 시트콤의 주연으로 먼저 이름을 알린 배우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배우 16만 명을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든 그 시트콤, 재방송될 때마다 정작 그녀에게 돌아온 재산 경료는 아주 적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남의 일을 챙기는 위원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온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협상은 스트리밍 시대의 몫을 나누는 싸움이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몇 명이 받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재생돼도 배우와 작가에게 돌아가는 재산 경료는 사실상 전객에 가깝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면서 협상 테이블엔 완전히 새로운 조항이 올라옵니다. 대본을 AI가 쓰면 어떨까? 배우 얼굴을 AI로 복제했으면 어떨까?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작가들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일 작가 노조가 먼저 파업에 들어갑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작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나옵니다. 그중 하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챗GPT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없다. 웃자고 적은 문구였지만 그 안엔 진짜 공포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도 삶도 없는 AI가 트라우마에서 나온 이야기를 대신 써버릴 수 있다는 공포. 제작사 연합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협상은 봄을 넘기고 여름까지 이어졌지만 물러서는 쪽은 없었습니다. 파업이 148일을 채워가는 동안 촬영장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방송 편성표에는 재방송만 남았습니다. 결국 작가 노조가 얻어낸 답은 명확했습니다. AI가 뽑아낸 대본은 절대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챗GPT로 초안을 만들어준 뒤 작가에게 수정만 하라고 시킬 수 없다. 그 대본은 여전히 그 작가가 처음부터 쓴 것으로 취급되고 크레딧과 저작권료도 그대로 작가의 몫이다. AI가 만든 자료를 건넸다면 회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대본 위에 이름 석자를 남기는 일, 그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켜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사 쪽이 진짜 두려워한 건 작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는 이미 찍어둔 분량과 재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만으로도 한동안 편성을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우들까지 함께 거리로 나오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해 7월, 이번엔 배우 노조 차례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조항은 작가 쪽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배경 배우, 그러니까 엑스트라들을 3D로 스캔합니다. 그 대가로 딱 하루치 임금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스캔 데이터를 이후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도 동의 없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선 합리적인 계산이었을 겁니다. 하루 15만 원 안팎이면 그 사람의 얼굴을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엑스트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엑스트라의 얼굴, 내일은 주연의 얼굴, 언젠가는 목소리까지.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배우들은 자기 자신이 대체되는 계약서에 사인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드레셔는 이 조항을 보고받은 뒤 곧장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아주 탐욕스러운 집단에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스트리밍과 디지털, 그리고 AI가 이 산업의 사업 모델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요. 7월 14일 자정,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튜디오 앞으로 배우들이 모여듭니다. 누군가의 손에는 대본이 아니라 손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이후 이 사람들의 하루 수입은 정확히 0원이 됩니다. 차 안에서 대본을 외우던 시절도, 오디션장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던 날들도 그날 밤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몇 년째 이 일 하나로 월세를 내고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이번 작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카메라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우 노조는 그날 공식적으로 파업을 선언합니다. 작가들이 거리로 나온 지 2달 반 만에 배우들까지 카메라를 등지고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건 63년 전 1960년이었습니다. 그때 배우 노조를 이끌었던 사람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배우들의 하루 벌이는 0원이었습니다. 광고도 드라마도 시상식도 전부 멈췄습니다. 유명 배우든 무명 엑스트라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스스로 등진 겁니다. 그렇게 18일이 지났습니다. 11월 9일 자정, 배우 노조와 제작사 연합은 마침내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런 조항이 담겼습니다.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려면 사용할 때마다 무엇에 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최소 48시간 전에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원래 출연했다면 받았을 재산 경료도 똑같이 지급한다. 그리고 이 디지털 복제본으로 엑스트라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건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복제본은 2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실제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본뜬 디지털 복제. 다른 하나는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보이도록 새로 만든 합성 배우. 둘 다 이제는 배우 노조의 동의 없이는 만들 수도 쓸 수도 없게 됐습니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드레셔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계약입니다. 이전 계약의 3배, 곳곳에서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임금과 각종 기금을 합쳐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처음으로 들어간 AI 동의 보상 조항이 있었습니다. 18일 만에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12월 5일 이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찬성 78.33%, 18일을 버틴 대가였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촬영장 어딘가에는 스캔 장비 앞에 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어디에, 얼마 동안, 어떻게 쓰이는지 적힌 동의서. 서명은 이제 그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어떤 배우는 이제 계약서 맨 뒷장까지 챙겨 읽습니다. 예전엔 그냥 사인부터 하던 자리였습니다. 이 합의 이후 다른 나라의 방송, 게임 업계에서도 비슷한 동의 조항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다만 이제는 그 안에 누구의 얼굴이 있는지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